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먼저 도깨비 뉴스가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미주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안내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도깨비 뉴스 229회의 메인 뉴스는 챗 GPT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나왔지만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인 것 같아 간략하게라도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2달 새 가입자가 1억 명에 달하고 하루 사용자만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핫한데요. 스타트업인 오픈AI가 지난해 12월 1일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말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빙, 네이버 등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관련된 답변이 나열되고 거기서 검색자가 가장 원하는 답변을 찾아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몇 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뛴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관련 정보 찾기가 아니라 각종 형식의 장문을 단 몇 초 만에 내놓는 등 창작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에세이, 논문, 심지어 시인이 쓴 것 같은 시를 쓰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기본적으로 몇 개의 질문만 한 상태여서 이 챗봇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엄청나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처음 접했을 때 신기해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관련 검색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챗봇은 글쓰기뿐 아니라 작곡, 그림, 코딩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평을 들어보면 한국어는 아직 낮은 단계 수준이지만 영어로 하는 질문과 답변은 거의 완벽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계는 벌써부터 교내 와이파이망과 챗 GPT 접속을 차단하거나 시험과 과제물 제출 때 컴퓨터를 못 쓰게 하고 손글씨와 구술 시험을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챗봇이 작성한 에세이나 논문을 전문적으로 걸러내는 전문 로봇이나 직업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챗봇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자 미주중앙일보 경제 섹션 톱 기사는 챗 GPT 사용 체험기였습니다. 이 기사를 쓴 우은식 기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미 상업용, 주거용 건물을 가리지 않고 매물 등록부터 소셜미디어 홍보, 고객 응대, 모기지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챗 GPT가 생성한 극본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다른 언어로 SNS 홍보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책을 출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이크 오친클러스 연방 하원 의원은 챗 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의회에서 낭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학계나 법조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잘 활용하면 조수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로봇 의사나 로봇 판사, 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챗 GPT 코디네이터와 같은 직업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금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챗봇 분야에서 치고 나가자 검색 엔진을 주도했던 구글도 조만간 챗 GPT에 필적할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수준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다음 날인 7일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본사에서 언론 행사를 열고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발표했습니다.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 검색 엔진으로 탈바꿈하면서 두 공룡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가 인공지능 챗봇인 어니봇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겠죠? 네, 아래는 제가 챗 GPT에게 AI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렴이라고 묻고 커서가 단 10초 만에 쏟아낸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AI는 우리가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일상 업무의 자동화, 의학적 진단과 치료 개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의 새로운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질문이 대두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직 가능성, AI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영역, 그리고 헬스케어, 파이낸스, 운송 같은 산업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AI의 발전은 또한 AI 개발, 효율적인 활용 방안, 규제와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I의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계는 인공지능의 3단계 가운데 2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호기심과 함께 동전의 양면같이 두려움도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챗 GPT는 2021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 질문할 때 미리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새로운 기능을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급하지만 앞으로 최소 한 세대는 이 챗봇이 시대를 풍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잘 알아두면 큰 돈벌이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챗봇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chat.openai.com에 접속, 사인업을 클릭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무료 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을 입력하는 곳은 화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던 LA 지역 흥사된 옛 본부 건물, 단소라고 하죠. 이 건물을 한국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단소를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보존하기 위해 1월 31일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보훈처가 해외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단소는 앞으로 재단장 공사를 거쳐 2025년 광복절에 개관해 일반에 공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처럼 한국 정부가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코리아데일리닷컴 이용자 대다수는 심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일리지 쓰기가 불편했는데 설상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717명 가운데 90.1%에 해당하는 647명이 4개의 보기 중 심히 불편하다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하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미주 한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면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는 더 나빠질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너무 빼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가주에 본사를 두는 한일은행들이 금리 인상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자로만 13억 달러 이상을 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21년보다 무려 2억 8천만 달러 이상 더 증가한 13억 7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금리를 7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4.25%나 급등한 덕분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자 수익이 대폭 증가한 때문이라는 것이 한인은행권의 분석입니다. 다만 예금고 부족에 따른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해 이자 지출도 동반 증가했습니다. 올해 한인은행들은 모두 수익 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영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 많이 벌어서 한인사회 곳곳에 다시 환원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물가가 이어지고 경기 후퇴로 은퇴 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공인 회사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 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 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 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은퇴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것보다는 그 플랜을 이용한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빡빡해져서 큰일인데요. 다시 호시절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교육자들의 최고 영예인 밀켄 교육자상 수상자에 한인 1.5세인 에스더 권 씨가 선정됐습니다. 권 씨는 하와이 오아후 섬에 있는 데니얼 이노우에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상금 $25,000와 오는 4월 LA에서 열리는 학회 행사 참석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권 교감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열정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율곡이를 길러낸 신사임당이나 명필 한석봉 어머니 같은 분으로 미국 교육계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권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도깨비 뉴스 229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각별히 더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